불과 20, 30년 전 일본 사케는 세계적으로 거의 주목받지 못한 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사케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며 세계적인 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옆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식가들이 주목하는 술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통주 소믈리에로서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220년의 역사를 가진 겐사카 주조로 향했습니다. 220년 동안 같은 곳에서 사케를 빚어왔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단순히 과거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일반인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서 실제 양조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증기가 가득 찬 양조장,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누룩방,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220년을 이어온 양조장이라면 그냥 하던 대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곳은 전통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통과 변화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인 최초 리뷰입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침 6시 양조장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여기가 약간 시골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럼요. 여기는 약간 전통, 완전 전통, 완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네. 준비됐습니다. 어제 마셨던 술입니다. 진짜 재밌는 풍경이다. 이게 저도 사케 양조장을 여러 군데 들려보긴 했지만 이렇게 아침부터 진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는 인생 처음이에요.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뒤에 보이는 게 오늘 촬영을 할 겐사카 주조이고요. 지금 새벽 6시 전입니다. 어제 축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진짜 너무 좋은 술들 많이 마시고 나서 지콘의 생주는 진짜 돈 주고도 못 마시는 거거든요. 그 생주들에다가 여기 겐사카 주조의 술까지 마시면서 11시 전에 자긴 했는데 술을 꽤 마시고 일어났더니 피곤하네요. 확실히 이게 한국도 그렇지만 양조장의 아침은 진짜 일찍이거든요. 또 시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좋은 비유 같긴 한데 꼭두 새벽에 일어나면은 군대 때 생각이 나요. 밤새고 새벽 근무할 때 딱 공기가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일본 미에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깍깍거리는 소리는 한국이랑 똑같네요. 이게 또 일본 양조장 가면 항상 달려있는 거죠. 여기는 조금 소박하게 달려있네요. 겐사카 주조의 건물들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20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양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지 이거? 지금 지나가는 분이 겐사카 주조의 현재 토우지인 쇼타상입니다. 양조장의 둘째 아들로 가업을 물려받아서 토지로는 5년 차라고 하네요. 이분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본인에게는 천직이라고 느낄 정도로 양조가 잘 맞는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양조 시작 전에 시간이 잠깐 남아서 차진선 사케 소믈리에님께 잠시 양조장을 소개받았습니다. 저의 사케 선생님이세요. 이런 것들은 되게 실용적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왜냐면 움직이기 편하게. 예. 여기는 다 탱크들이 있고, 여기 이제 술떡. 우리나라 말로 술떡인가요? 네. 달리한 술떡이 있는 거고. 대박. 참고로 소믈리에님께선 겐사카 주조에서 2주간 사케 연수 중이셨어요. 생각보다는 사이즈가 좀 크네요, 발효조들이. 네. 와. 지금 보시면 이제 막 발효하고 있는 상태죠. 술떡 아직은. 네. 네, 맞습니다. 냄새 나네요. 일수가 달라요. これがもう22日 이게 8일 된 거고 얘가 20일, 저쪽이 22일. 22일. 네. 여긴 확실히 뽀글뽀글하네. 여기선 확실히 완연한 알코올 향이 납니다. 바나나나 청사 같은 느낌도 나고요. 이곳은 공장화되지 않았다는 게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투박하지만 현대화된 시설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양다. 생각보다 넓네요, 여기. 사케 양조장에서 많이 쓰는 프레스 여과기도 볼 수 있었고요. 발효를 마치고 네. 이 파이프를 통해서 와서 네.
저 안을 통해서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안에 호스가 있어서 그쵸.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호스가 이게 압착이 그래서 되면서 압축이 되면서 이제 술이 이렇게 짜서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술찌개미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이제 붙어져 있어요. 네네네. 우리 사케가스라고 하는 술찌개미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걸 열어서 하나씩 술찌개미들을 덜어내죠. 네네네. 수작업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화된 집들도 많아요. 오랜 기간 사케를 만들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양조장을 고쳐왔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쌀을 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뜨거운 물로 꼼꼼하게 설비들을 세척하고 소독하는 장면이었어요. 모든 공정에서 위생을 정말 많이 신경 쓰시더라고요. 자신 있으니까 손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게는 한국의 햇섬 양조장들이 떠올랐습니다. 참고로 사케용 물은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활성탄으로 한번 여과한다고 합니다. 겐사카 주조에도 냉각기와 고두밥이 이동하는 호스가 있었는데요. 큰 탱크를 채울 때만 사용한다고 해요. 아직도 직접 손으로 하는 공정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쌀을 올려두고 기다리는 동안 아침 식사를 하러 갑니다. 불을 끄니까 와 정말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주방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주방 같은 느낌? 그래서 굉장히 멋있게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죠. 옛날에는 여기에서 양조하시는 양조 책임자들 이런 팀들이 겨울 한 6개월 동안 여기서 먹고 자고를 다 했어요. 동거동록했다고 보시면 돼요. 확실히 이 건물들에서 전통이 좀 느껴지네요. 20년 건물도 여기 있고 이 건물도 여기 있고 여기 다 창고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상주하는 거죠. 들어가자. 들어가 보실까요? 심심한가 보네. 저는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요. 접객 및 다도를 위한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와, 찍으시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대박. 네. 와, 아니 엄청 부잣집이었네. 150년이나 됐다고 해요. 이 옆에 있는 정원이 와 너무 예뻐서 감동했습니다. 여기에서 소박하게 차려진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촬영을 하니까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거겠지만. 아니 원래 이렇게 해서 먹어요. 근데 이제 손님들 오면 이쪽에서 아, 여기 니와가 정원이 햇살이 쫙 들어오면서 너무 예쁘네요. 1일 체험이니까 그렇겠지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쉽지 않죠. 이제 누룩방 가면은 덥기 때문에 이제 땀을 한 바가지 흘리고 이제 샤워를 하고 점심 먹고 다 이제 자요. 이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케를 만드는 6개월 동안은 발효 음식을 만들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술맛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먹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술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이 정도구나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제 첫 술을 어제 시골이 날 때 첫 잔 술을 딱 먹는데 감동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힘든 가정들을 봤으니까 그리고 저 또한 함께한 것들이 있으니까 가정들이 다 이제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면서 여기 있으면서 배운 건 첫 번째도 청결, 두 번째도 청결, 세 번째도 청결이지 않을까. 무균의 상태일 것이다 나는. 밥 더 먹어도 돼요. 아, 괜찮습니다. 또 금방 점심 먹을 것 같아서. 맞아요. 지금 약간 군대 때 생각이 나서. 아침을 먹고 나오니까 쌀이 다 쪄졌습니다. 이때부터는 빠르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 사다리도 정말 재밌지 않나요? 보면서 와 진짜 일본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성된 고두밥은 한 통씩 따로 담아서 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바로 달려갑니다. 저는 예상도 못한 장면이었는데요. 위험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도착한 밥들은 고루 펴주게 됩니다. 온도가 또 너무 높으면은 입국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일정하게 식혀주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2층의 밥들은 일본의 누룩인 코지로 사용이 될 것이고요.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밥들은 너무 식어도 누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식히고 다시 뭉쳐둡니다. 다음은 1층인데요. 여기는 사케에 넣을 고두밥을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준비를 마치니까 바로 고두밥을 들고 또 달려오십니다. 너무 흥미로운 광경이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서둘러서 달려오시는 이유가 뭔가요? なんでこんなに走ってくるんですか？そんなにゆっくりやってるんですか？均一にしたいっていうのがね、
균일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균일하게 하고 싶으면 균일하게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均日でやるんであればゆっくり均日にゆっくりしてみたい 이 서두르는 이유는 온도에 따라서 쌀이 빠르게 딱딱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제가 느낀 건 여러 명이 또 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또 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으로 직접 밥을 식히는데요. 마치 칼군무처럼 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겐사카 주조는 팀워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팀워크가 좋아야 즐겁게 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슬쩍 먹어봤는데 한국 고두밥보다는 맛이 더 담백하고 약간 고무 같은 식감이더라고요. 양조용 쌀인 야마다 니시키 품종의 정미율은 60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증기로 가득 차서 사람이 안 보일 지경이 되더라고요. 정말 재밌는 광경이죠. 자, 이제 온도계를 여기저기 꼽아서 온도를 체크합니다. 25. 温度물어보신 거. 네.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토지인 쇼타상이 합니다. 이 사담이지만 이분 정말 믿음이 가는 관상입니다. 적당히 식은 밥들은 밑술에 넣어줍니다. 일반적으로 사케는 3번에 걸쳐서 밥과 코지를 넣어주는데요. 이를 산단지콤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풍미가 점점 깊어지고 발효도 더 안정적으로 하게 돼요. 이건 일본 술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양주, 삼양주 등으로 술을 만듭니다. 이제 계속해서 술을 저어주는데요. 딱 봐도 고되더라고요. 직접 삽질하고 술을 섞어주는 건 한국의 작은 전통주 양조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전통 그 자체인 셈이죠. 중간중간 꼼꼼히 데이터를 체크하고요. 한켠에서는 계속해서 세척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재밌는 공정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바로 키모토 제법입니다. 술을 발효할 때 유산균을 넣지 않고 자연스럽게 젖산을 만들어내는 전통 방식이에요. 당연히 더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이 가죠. 이 젖산은 잡균을 억제하고요. 맛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우선 당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쌀을 으깨줍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 유산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젖산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통을 냉장 보관하다가 하루 한 번씩 뜨거운 물을 담은 용기를 넣어줍니다. 온도를 직접 조절해서 유산균이 더 빨리 생기게 하고 시간도 조금 단축해주게 돼요. 전통과 기술이 융합된 형태의 키모토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해오던 방식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쇼타상이 다른 사케 양조장에서 연수를 하고 와서 토지가 된 뒤 다시 재현해낸 전통 방식이라고 해요. 이 키모토 방식은 전체 사케 양조장 중에 단 10% 정도만 한다고 합니다. 겐사카 주조에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을 내기 위해 독창적인 키모토를 다시 재현한 거죠. 전통을 기반으로 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모습이 제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걸 또 먹어봤는데요. 저는 웬만하면 다 먹어봅니다. 익은 쌀 느낌에 시큼한 발효향이 있더라고요. 바르는 풀향도 조금 났습니다. 이 키모토 제법을 사용한 술이 바로 키노인데요. 만들자마자 프랑스에서 상을 받았다고 해요. 상당한 애정과 자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국 신주 간평회에서 받은 상.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처음으로 무농약으로 기모토 찌꼬리로 만든 거에 쿠라마스터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받은 상. 와,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코지를 만드는 누룩방, 입국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생물 균은 민감하기 때문에 이 일반인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데요. 저도 전신 비닐옷을 입고 촬영을 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직접 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코지, 입국이 뭐냐면은 쌀에 직접 원하는 균을 뿌려서 배양한 쌀 누룩이에요. 알코올을 만드는 효모는 당분을 먹는데요. 쌀에는 당분이 없기 때문에 효소가 쌀을 당화시켜줘야 됩니다. 이 효소를 만드는 균을 쌀에 직접 배양한 것이 바로 입국입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막걸리를 만들 때 이 입국을 많이 사용합니다. 입국은 일본 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입국에 뿌리는 균은 완제품으로 구매를 하고 입국은 보통 양조장에서 그 균을 사용해서 직접 만들게 됩니다. 옆에서 보다 보니까 순서대로 치러지는 의식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온도와 습도 모두 중요해서 꾸준히 체크하고 관리하고요.
영상에선 조금 생략되긴 했는데 정말 세세한 방식들을 칼군무처럼 효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술의 종류에 따라서 코지를 만드는 세부 방식이 다 다르다고 해요. 자, 이제 꽁꽁 싸맨 뒤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거의 완성된 입국이고 총 4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재밌는 게 이 입국통의 크기를 줄이고 또 늘려서 온도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전통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때 재밌는 말을 들었는데요. 술을 만들 때 환경을 철저히 통제하려고 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적당히 즐기면서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입국실에서 웃으면서 즐겁게 얘기하면은 좋은 사케가 만들어진다는 옛말이 있다고 해요. 참 술 빚는 걸 보면서 저도 인생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Many topics. Dinner menu? Yeah. Of course, and women. 또 참을 수 없죠. 입국도 바로 먹어봤습니다. 누룩 같은 흙향에 생각보단 수분기가 있었고요. 맛이 견과류 같기도 하고 익힌 팥같이도 느껴졌어요. 이 입국이 잘 만들어졌는지 여기서도 최종적으로 맛을 보기도 한다고 해요. 제게도 견과류 향이 느껴졌으니까 좋은 입국이었네요. 입국 제조를 모두 마치고 보관 중인 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본 사케는 쌀의 겉부분을 도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쌀을 깎은 정도인 정미율에 따라서 또 품종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미기가 비싸다 보니까 주변 양조장들이 정미소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신기했습니다. 자, 이제 양조장 가족분들과 작별의 시간입니다. 저는 겨우 이틀 있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 겐사카 주조의 가족분들이 정말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타지에서 온 저를 너무 살갑게 맞아주셔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쇼타상의 형인 신페이상이 운전을 해줬습니다. 도착한 곳은 논밭이었는데요. 겐사카 주조가 시설이 큰 양조장이 아니다 보니까 가능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직접 쌀 농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은 무상으로 빌려 쓰고 있는 곳인데요. 겐사카 주조가 위치한 미에현에서 사라졌던 토종 쌀 품종인 이세야 니시키를 복원했다고 해요. 그리고 무농약으로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의 쌀을 복원하고 직접 무농약 재배한 유일무이한 쌀을 양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100社にも満たないぐらい。 지금 1,500개 양조장이 있는데요. 이 밭을 갖고 있는 데는 100군데. 100군데. 일본 전국에서 어떤 쌀도 받을 수 있지만 이 지역성을 띠고 이 기후에서 이 토양에서 만들어진 쌀로 역시 만들어내는 게 겐사카 시조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 좀 더 다른 거에 차별성을 두고 아무래도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겐사카 주조에서 밀고 싶은 거는 이 지역성을 강조하면서 직접 농사도 짓고 하는 것들을 되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세신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되게 상징성 있는 지역이어서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뭔가 사케 양조장들도 역사적으로 하던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걸 어떤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것 같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농림수산성에서 지정된 가장 깨끗한 강이라는. 그러면 양조장에서 쓰는 물이 이 강물에서 나오는 지하수인 거네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그거네. 그걸 먼저 설명을 해줬어야죠. 야하리 고노 주요 포인트. ああ、そうです、そうです。で、この地域 시간이 지날수록 퀄리티가 좋아질 것이 눈에 선했습니다. 키모토 제법도 쌀 농사도 결국 사람의 힘이 많이 들 텐데 더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마음과 노력들이 모여서 사케가 세계적인 술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 제가 여태까지 가본 그 어느 나라의 스파보다 제일 좋았어요. 한돈 1,200 정도. 1200엔이요? 와, 환상이네. 비손이라는 리조트가 생겨가지고 요즘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데 온천 욕을 하고 저 점심도 먹고 저는 또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생해주신 우리 서물리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